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2월의 중간에 왔네요. 요일로도 지금 수요일 중간 날짜로도 12월 중간.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풀렸죠. 아침에 살짝 서울 지역은 이제 비가 내렸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영하의 추위면은 눈이 내려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올해 눈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부산에서도 못 보고 서울에서도 아직 눈 내리는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뭐 성탄절 그 즈음에서 뭔가 이렇게 눈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ESG 뉴스를 또 준비했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ESG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막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잠잠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한 몇 가지 이제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OCI와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교환에 관한 얘기예요. 아마 제 뉴스 브리핑에서 OCI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OCI야말로 이 녹색 경제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ESG 관련 뉴스를 검색할 때는 이게 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OCI가 이 금호석유화학,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석유화학의 어떤 우리나라의 또 대기업 아닙니까? 자, 앞으로 친환경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자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러한 뉴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각한다. 그런 건 들어봤는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랑 이 자사주를 교환한다?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전부터 이 OCI와 금호석유화학이 12월 1일 날 이미 한번 자회사들끼리 손을 잡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OCI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자회사인 OCI MSB를 통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또 자회사 금호 PNB 화학과 손을 잡고서 총 3,800억 원의 투자를 해서 에폭시라는 석유화학 제품이 있는데, 에폭시의 소재가 되는 에피클로르히드린, 일명 ECH라고 있습니다. ECH를 10만 톤을 생산을 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 금호석유화학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에폭시 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폭시는 또 그것의 원료가 되는 게 ECH, 즉 에피클로르히드린인데, 이거는 이 OCI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CI로부터 이 에폭시 수지의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둘이 합작사를 아예 설립하기로 하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OCI가 에폭시의 수지의 원료가 되는 ECH, ECH의 또 원료가 되는 게 CA라고 해서 클로르알칼리라는 소재가 있대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에폭시 수지가 최종 산물이에요. 이거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주력 제품입니다. 근데 이 에폭시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있는데, 원료가 ECH라고 해서 에피클로르히드린이라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를
OCI가 주로 이제 생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ECH는 또 그 원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CA, 즉 클로르알칼리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원료, 이 CA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이 별도로 OCI가 그 10만 톤을 추가 증설하는 공장을 세우기로 해서 여기에 1,80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12월 1일 날 이게 났던 뉴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못 봤어요.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OCI가 이 금호 PNB 화학이라는 그 금호 석유화학의 자회사랑 이 바이오 원료,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ECH는 바로 바이오 원료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친환경적인 사업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 ESG 경영 차원에서 지금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서 에폭시 수지의 원료가 되는 ECH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합작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ECH가 바로 바이오 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CH를 생산하는 그러한 공정을 바이오 계열로 전환을 시켜서 이 폐수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그 과정을 넣는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공정에서 이산화탄소와 폐수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 에폭시의 생산 공정에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 거랍니다. 이제 12월 1일 날 난 뉴스에 의하면은 50대 50의 지분을 각각 투자를 해서 이 에폭시 수지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는데, 이 에폭시 수지가요, 알고 봤더니 전기차 및 풍력 발전용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특히 경량화를 하는 소재. 요즘에 전기차도 뭐 이제 이미 배터리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웬만한 그 부품은 경량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LS전선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면서 LS전선이 알루미늄 소재,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전선으로 그거를 공급하기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 소재가 그 전기차의 무게를 한 차원 그 경량화 시켜주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그 회사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정보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LS전선이 전기차 분야까지 뛰어든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처럼 이 전기차 분야 또는 이렇게 풍력 발전 분야는 웬만하면은 그 들어가는 기본 소재가 이 무게가 덜 나가는, 그러니까 가벼운, 무겁지 않은 경량화되는 소재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장의 선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에폭시 수지가 훨씬 더 앞으로도 수요가 더 늘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오 원료를 사용해서 에폭시 수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생산 공정을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총 2,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완전히 뭐 바이오 원료 기반의 에폭시 수지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즉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난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합작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OCI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1일 날 이 두 회사가 이렇게 해서 서로 합작사 설립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맞교환을 어떻게 했냐면 OCI의 보통주 29만 8,900만 주와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 1,847주를 맞교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총 315억 원의 규모로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개시하기 전에 대량 매매 시장에서 자기 주식 교환 매매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내일
12월 16일 날 취득한다고 합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의 이러한 친환경 소재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자사주까지 맞교환을 한다. 아, 이거는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이 바람이 과연 이 두 회사에만 끝날까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소재 개발은 완전히 친환경이나 바이오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다 쓰고 버렸을 때 이 자연 생태계로 완벽하게 되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소재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OCI가 바이오 원료에 기반한 에폭시의 소재인 그 에피클로로히드린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ESG 경영에서 여기서 점수를 얻는 거거든요. 친환경 에폭시를 생산하는 기업?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변화를 해요. ESG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자, 두 번째 뉴스는요. 현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현대 엔지니어링은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쯤에 상장을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기업 가치를 조금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 왔거든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IPO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사실 건설사로서의 어떤 전통적인 사업인 뭐 주택사업 부분보다는 좀 친환경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신사업 분야로 이제 진출하려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사업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서 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지금 매각 대상으로 나온 그 폐기물 업체인 KGETS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회사의 주주거든요. 제가 올 봄에 KGETS를 매수를 했다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KG그룹이 KGETS 폐기물 그 사업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게 여름부터인가 아무튼 6, 7월 달부터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주가가 이제 막 올랐다가 또 이제 흘러내렸거든요. 왜냐면 인수 대상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IPO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뭐 신성장 동력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 환경 에너지 분야의 폐기물 업체 가운데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을 이제 소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기 에너지까지 이제 전환시키는 것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 이 KGETS에 이제 좀 더 뭐랄까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자체 내부에 그린 환경 에너지 사업부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차세대의 이제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신성장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소형 원자로 사업도 있고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도 있고 뭐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있고 암모니아 기반 뭐 수소 생산 사업도 있고 등등 요즘에 다 지금 뜨고 있는 모든 친환경 사업을 다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 폐기물 처리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KGETS를 좀 인수를 하고자 하는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LG화학이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북미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나왔어요.
그 이제 미국에 라이사이클이라는 그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 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배터리,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그 배터리 핵심 원료인 이제 여러 그 원료들을 이제 추출을 하는 그런 전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라이사이클은 이 폐 배터리로부터 니켈이나 뭐 코발트 등등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분진, 이 미세먼지 같은 발생이 아예 없대요. 그리고 폐수를 100% 재활용을 해서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친환경 습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ESG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미국의 라이사이클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한 니켈은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인 스크랩과 폐 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메탈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그 유상증자, 그러니까 라이사이클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 지분 2.6%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야, 이렇게 이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 해외의 이런 그 재활용 업체도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세븐일레븐이에요. 세븐일레븐이 그 자체 내에 자원 회수 로봇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이제 빈 페트병을 그 세븐일레븐의 순환자원 회수 로봇에 그것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재활용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페트병이나 캔 한 개를 버릴 때마다 현금 전환 가능한 슈퍼빈 포인트 10점을 받는다고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븐일레븐 롯데월드몰 수족관점에서는요, 1년 전에 순환자원 회수 로봇 2대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로봇을 사용한 고객들은 약 1000명에 달하고요. 한 달간 수거된 페트병은요, 88,000개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그 고객들한테 지급된 포인트는 88만 점이라고 합니다. 야, 자, 이런 로봇이 이제 편의점마다 이제 지금은 세븐일레븐 그 단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뭐 CU나 뭐 GS나 등등 할 것 없이 이제 이러한 그 순환자원 회수 로봇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저라도 빈 페트병 갖다가 넣겠어요. 자, 이렇게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븐일레븐이 이렇게 페트병을 회수하는 이러한 자원순환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을 설치한 것, 이거 정말 박수를 칠 만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조만간 또 제가 문화책방 또 책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